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인과 노예 해야 할 때, 이건 나와 직접 상관이 없고 남의 일이다. 세상 일이란 때가 있는데요. 그때 하지 않는다면 다음 일화는 결코 회복되지 않는 것이 세상 다 일입니다. 자, 문 대통령 공수처에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없었을 것.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의 의미다. 권력비리 사정의 칼인데 독재와 연결시키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동의하실까요? 여기에 동의하실 분이 얼마나 될까요? 자, 동의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수처법은 권력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공수처법은 권력의 비리를 덮는 법이 아닌가 싶은 게 제 생각인데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현재 대한민국 전망이 달린 핵심적인 사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악의 근원이자 자유 대한민국 뿌리조차 바람처럼 사라지게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투표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표를 훔치는 부정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자, 부정으로, 불법으로 180석을 차지한 거짓 세력이 합법을 가정해서 불법의 법을 합법으로 포장해서 마구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선거를 부정 불법으로 훔친 결과로서 가짜 권한으로, 가짜 권력으로 도둑의 정당성을 확보해버린 그런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80석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불법이든, 자, 부당하든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들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4년간 모든 법을 만들어도 좋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악법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자, 이건 시작에 전하지 않을 텐데요.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린이가 부상을 입으면 1년 이상 징역형을 살리는 누구나 전과자법이 바로 민식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서 사실상 간첩을 잡을 수 없는 국정원개정법은 어떨까요? 자, 고위공직자 수사법인데요. 공수처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은 어떤 법일까요? 야당의 도움 없이도 공수처장을 권력자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고, 공수처는 사실상 권력자 뜻에 따라 모든 공직자, 입법사회행정공무원, 판검사까지도 처벌하는 법입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 이 무서운 법 앞에서 떨지 않는 공직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집권자의 비리라든지 처벌을 금지 내지는 덮어버리는 그런 법이 아닌가 싶은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자, 다음은 남북관계발전법으로 통칭되는 대북전단 살포, 학성기 방송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법들이 그들의 뜻에 따라서 아무런 제한 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야말로 시작에 지나지 않은데요. 자, 공수처에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없었을 것,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은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을 공포하면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가 크다.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은 이날 화상에서 열린 머리 발언을 통해서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문은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 누가 선택적 정의일까요?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에 대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은 공수처가 검찰보다 작은 조직으로 출발하지만 검찰권을 견제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는데, 문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자, 검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족 통제를 받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날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해서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린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문은 공수처가 야권을 탄압하는 등 독재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작용될까요? 공수처 수사법이요. 자, 정권을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형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문은 공수처 관련법, 경찰청법,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률을 공포하는 데 대한 소회도 밝혔는데 문은 한국 민주주의 오랜 수건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면서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안타까운 역사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문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이 정치적 중립 과연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자,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라면서 발을 마무리했는데요. 자, 여기에 그야말로 맘대로 해석하는 거죠. 이게 권력의 비리를 은폐하고 덮는 법이 바로 공수처법일 텐데 이것이 국민의 법이라고 지금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결과의 대가는 어떨까요? 자, 우리가 몇십 년간 누려온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가. 이제 주인이 국민이 9년 일어서서 피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건국 이후 지금까지 누린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개인의 자유, 재산권을 또 표현의 자유는 더 이상 사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든 때가 지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죠. 자, 베네수엘라의 후회를 보면요. 베네수엘라는 현실에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순간이 자,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자, 말로만 듣던 우유 5병을 살 수 있는 월급 25만 볼리바르 받아서 굶는 것이 애사인 그리고 생적인 베네수엘라가 우리의 바로 미래이고 자유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된다는 말이 결코 헛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자, 굶주림에 지친 주민들, 자, 베네수엘라의 비극 이렇게 되어 있죠. 베네수엘라 정부의 재정 적자로 일반 국민이 극심한 가난에 휘달리고 있고 기초생활물자조차 부족해서 심각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 물가는 턱없이 올라서 휴지 한 놀, 닭 한 마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부피와 중량이 몇 배에 달하는 지폐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 인구 90%가 음식을 살 수 있는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이고 국민의 체중이 평균 11kg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전력 공급 중단과 사태와 고통은 더 가중되고 있고 음식뿐 아니라 식수도 부족해서 더러운 물이라도 구하려고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한때 최대 산유국으로서 부자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까요? 자, 야당은 이미 야당으로서 전의를 상실한 지 오래죠. 아니, 처음부터 그럴 의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의 최종 주인인 국민만이 주인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주인의 자리를 도둑들에게 내줄 것인지를 결정할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나를 침범하고 내 가정을 침범한 도둑과 강도가 들었다면 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노예일 뿐이겠죠. 그를 주인으로 인정할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표현대로 개돼지이자 가재붕어가 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든 바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게 된다면 10배, 100배 희생을 치르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세상 일입니다. 자, 합법을 가장한 합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저항권은 물론 개구리가 냄비에서 서서히 죽어가듯이 자, 신압으로 서서히 완전히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정선거를 한번 방치한 결과 다음 선거에 다음에 잘하면 될까요? 다음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한 번 한 도둑이 다음에는 도둑질을 하지 않을까요? 한 번 도둑은 다음에는 더욱더 완벽하게 도둑질할 것이고 이미 권력도 손에 쥐고 있고 법도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는 가재붕어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마음대로 관리하고 옥죄는 최고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든지 초기에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나중이라는 거 없고 다음이라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각고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